자, 경제 가정교사 시간입니다. 최병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휴가 갔다 왔더니 뉴스가 많네요. 밀린 숙제가. 자, OECD 회원국 중에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중하위권이 돼버렸네. 예. 뭐 코로나 때 1, 2위를 다퉜는데. 예. 근데 그 1분기에 그러니까 그 한국은행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건데요. 네. OECD 회원국이 38개국이에요. 예. 그런데 아직 2분기 성장률을 38개국이 다 발표한 건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한국은행이 발표할 당시만 하더라도 4개 국가가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태인데 어제 기준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2개 국가만 이제 발표가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이거 36개국으로 기준으로 제가 해보니까요. 예. 1분기에는 18이었는데 딱 이제 중간 조금 이제 앞인데 근데 네. 2분기는 20으로 이제 좀 이제 밀렸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분기 대비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앞에 분기 대비로 하는 거기 예.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난해 4분기는 좀 성적표가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1분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성장률이야 좀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성장률이 1분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0.6%가 나왔어요. 예. 2분기에 0.7%가 나왔고요. 예. 뭐 그러니까 조금 낮았지만 비슷비슷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GDP 성장률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GDP 성장률에는 뭐냐면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의 만든 소득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 기준으로 순수 내국인만. 예. 그러니까 내국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들 소득까지 합해가지고 그 소득으로 보게 되면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돈 벌어간 거 빼고 나면 예.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국내든 해외든 벌어들이는 수입의 예. 총합이 줄어들었다. 예. 오히려 마이너스 1.3%. 이게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어허. 이제 이 부분이 특히 이제 뭐하고 관련이 돼 있냐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라든가 예. 환율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소득이 어디서 줄어들었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나가는 소득은 예. 그 차이는 크게 이제 최근에 변화는 없었었어요. 예. 근데 어디서 변화가 생겼냐면은 교역을 하면서 예. 우리가 자동차 한 대 팔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하는 상품을 몇 개를 수입하느냐 예. 이것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크게 악화가 돼 버렸어요. 무역 수지. 예, 무역 이제 교역 조건이 악화됐는데, 예.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확 악화된 거는 뭐냐면은 크게 악화된 이유는 뭐냐면 환율. 아하. 환율이라는 얘기죠. 환율이 여기서는 최대 변수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환율이 어제 1,390원까지 올라가던데. 아니죠. 지금 1,394원까지 지금 그러니까 일주일 전으로 완전 다시 돌아갔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날에 1,400원 막 목전까지 올라갔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 속도 좀 이제 그러니까 조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를 이제 그러니까는 흘리면서 월가들에서 좀 이제 지난 일주일 사이에 좀 개선되다가 간밤에 이제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됐죠. 그게 8.3%요. 8점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름값은 떨어졌는데. 이게 8월 달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7월 달에 그러니까는 6월 달에 9.1%로 최고를 찍었었어요. 예, 미국에서. 그러다가 7월 달에 8.5로 좀 떨어졌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죠. 이제 예. 꺾였다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는 월가에서는 한 7.8% 7% 후반까지 좀 내려오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기름값이 떨어졌으니까. 예. 이게 꺾였으니까는 추세로 보게 되면은 근데 예상보다 별로 안 떨어진 거예요. 안 떨어지다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이건 예상됐던 것이 소비자 물가를 구성하는 품목들의 이 변화를 보게 되면요. 에너지 가격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그러니까는 상승세가 변하지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기름값만 떨어졌고. 그렇죠. 기름값 하나 가지고는 전체 추세를 바꿀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향후 좀 떨어지더라도 7%대 이상이 굉장히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속에 그러다면 결국 뭐냐면은 금리를 굉장히 강하게 올릴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럼 또 한번 빅스텝이 나올 것이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월가에서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다 투매 현상이 일어난 거죠. 간밤에. 그러면서 우리 환율도 이제 그러니까 다시 상승으로. 폭등을 한 거고요. 그럼 1,400원 넘어가겠네요. 예, 오늘 이제 그러니까 이건 간밤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해외 시장에서 일어난 거니까는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1,400원 선을 오늘 방어할 거냐 못할 거냐가 굉장히 이제 주목할 저겁니다. 그러면 심리적 방어선이 1,400원이라고 하는데 1,400원이 넘어가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보십니까? 이제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금리가 긴축이 그러니까 기조가 꺾일 가능성이 없다 보면은 이 추세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 적자도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은 밖에 없고 거기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금리를 굉장히 더디게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환율을 상승할 수 있는 요인만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금리도 역전됐고, 예. 무역 수지도 적자, 특히 대중국 무역 적자가 지난 분기부터 그 중국과 교역한 30년 이래 처음으로 연속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 적자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되게 이제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올라가지고 근데 그것이 절반의 요인입니다. 나머지 요인을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 요인이에요. 중국 요인. 예. 그러니까 지난 상반기에 보게 되면 8월 달까지 4월 달까지는 대중국 무역이 65억 달러 흑자였었어요. 그게 30몇 년간 흑자였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하여간 올해 들어와서도 그랬다 이거예요. 올해 들어와서. 근데 5월 달부터 4개월 동안에 33억 달러 적자로 확 바뀌어 버려요. 갑자기 왜 바뀌어 버리냐 이거예요. 그게 왜 갑자기 중국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된 겁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뭔가 중국이 덜 수입한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 중에서 급격하게 줄어든 거를 제가 100대 품목 가지고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보게 되면은 별로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품목들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수입 대체를 한 거죠. 우리로부터 수입하다가 끊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 4개월 연속인가 제 기억으로는 대중국 무역 적자. 그러니까 중국도 한국에 가깝고 그 품질도 되니까 그동안 우리로부터 수입하던 거를 의도적으로 끌어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한테 이제 미국에 와서 중국하고 거래하지 말고 미국에 와서 물건도 짓고 중국 물건 쓰지 말라고 정책을 쓰고 있는 거고 중국은 그러면 한번 맛볼래 중국 맛을? 이러면서 끌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표를 안 내면서 이제 가고 있는 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요. 제가 일전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2019년 수출이 위기 상황까지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활용을 해가지고 수출이 큰 폭으로 이제 회복이 됐었어요. 위기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언제나 위기를 어떻게 그렇죠. 잘 극복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때 수출을 견인했던 것이 뭐였었냐면요. 미래 성장 동력들이었었는데 미래 성장 동력이 바이오,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거였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요? 미국으로 지금 넘기라는 거 아니에요. 생산을 다요. 미국 입장에서 한국에 공장 짓지 말고 미국에서 지어라. 미국에 사라는 얘기하니까. 한국의 산업 기반이 무너지든 말든 그건 알 바 아니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 수출을 그러니까 복원시켰던 것들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 장기적으로는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기적으로 이게 구조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아예 공장을 뺏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굉장히 과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9월 달에 이제 지금 이제 10일간 무역 수지에서 나타난 주목할 만한 것이 뭐냐면요. 그동안의 상반기에 계속해서 수출은 이게 5월 달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어도 수입액의 증가율은 계속 유지가 됐어요. 두 자릿수로요. 한 20% 정도로요. 평균이요. 근데 수입액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제 침체인데 수입액은 결국은 뭐냐면 소비재나 아니면 자본재가 대부분인데 중간재 이런 것들이 건데 결국은 뭐냐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는 수입을 줄인다는 얘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환율에 있어서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보이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는 올 간밤에 일어난 변화는 제가 빼고 가지만은 지난 한 8개월 동안에 연초 대비해 가지고요. 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국가가 좀 큰 나라들 보면 G20 국가를 갈 때 가장 많이 그 환율 통화 가치가 떨어진 나라가 이제 소위 경제 위기 국가라고 하는 아르헨티나라든가 무슨 뭐 터키 이런 나라 빼놓고 보면은 오히려 중심 통화 국가들이에요. 일본, 유럽, 영국, 파운드 이런 게 아주 그냥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주목할 만한 현상인데 근데 우리가 그들 나라하고 같이 어깨를 겨누고 있어요. 문제는 6월 달 이후에
우리나라가 그 세 나라보다 통화 가치 하락폭이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6월 이후에. 지금은 예. 저는 이제 교수님이 나올 때만 이런 뉴스를 듣는데 그 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 당장 IMF 올까봐 이게 아니라 제가 기억하는 게 IMF 직전에도 국내 매체들은 아무 걱정 없다. 그렇죠. 경제 그 유명한 문장 있잖아요.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예.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그 말 하고 다음 달에 IMF 터졌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저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그 특히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매체들이 경제 걱정 없는데 사람들 걱정하도록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는 식으로. 근데 실제로는 그 속으로는 엄청 위기가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 다방면의 위기를 입체적으로 알려줘야 사람들이 대비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하고 네. 비슷한 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식자층이나 부유층들은 이미 그러니까 5, 6월 달 이후부터 달러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늘었어요. 자신들은. 아니 이게 1,300원이 1,500원이 되면 이득도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도면.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그러고 안 됐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IMF 때도 저런 헛소리를 했었다. 네? 정부 공식 안 인사들이. 알려주니까. 그러니까요. 종합적이고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신뢰를 잃은 거죠.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이 사안들은 이 부분은 이러하고 이런 부분 이러하니 개인이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은 대응하고 조심하고 뭐 소비를 줄이든 뭐 어떻게 하든 혹은 만약에 달러 쓸 일이 있으면 개인은 달러라도 미리 사놓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전문가들조차 예. 방송이나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혼란을 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아무 걱정 없다는 얘기. 유로화나 엔화도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우리랑 비교할 수 있는 호주 달러는 오히려 더 가치가 올라갔어요. 아니 기축 통화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요. 우리랑 비교할 수 있는 뭐 싱가포르라든가 호주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하고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 캐나다라든가 비교해보게 되면은 이들 나라들은 별로 안 떨어졌다가 오히려 올랐다고요. 그 중국하고 4개월 연속 무역 예. 적자는 한중 수교 이후 최초라고 하는데 이런 뉴스도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제가 기억하는 그 경제 관련해서 폭탄처럼 쏟아졌던 마지막 뉴스는 최저임금 상승이에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최저임금 상승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네. 한 1년 동안 매일매일 뉴스가 수십 개 쏟아졌잖아요. 근데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경제위기인데 왜 입체적으로 이 뉴스를 안 알려주냐 이거죠. 이미 그래서 여계 시장, 해외 시장에서는 이미 그러니까는 이 환율에 대해서 투기적인 지금 이 공격이 일어나고 있어요. 헤지펀드들이 들어왔어요. 예, 공격이 일어나고 있고 정부도 그걸 알고 있어요.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모셔야 되겠네 자주. 예.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